김정일의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북한을 이끌게 된 20대 김정은. 그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조차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으로 권력을 차지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베일에 쌓인 북한 권력의 핵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번 취재 과정에서 북한 내부에서 촬영된 귀중한 영상도 입수했다. 영상에는 북한 보위부 간부가 외국에 팔려고 직접 촬영한 것도 있었다. 권력 핵심부까지도 흔들리는 체제 균열의 조짐. 지금 북한 권력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김일성 생일 100주년 기념식의 모습을 나타낸 김정은. 이날 연설에서 그는 할아버지인 김일성과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다. 이것은 하나의 술책이다.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를 흉내내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김일성 시절 조선노동당 선전 활동을 했던 북한 전직 고위 관리를 만났다. 1년을 설득해서 겨우 만난 그는 평양에 살고 있는 가족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신분을 밝히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소리도 바꾸는 조건으로 취재를 허락했다. 김정은이 김일성 흉내를 내는 것은 인민들에게 마치 김일성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만들어 후계자로서 정통성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어 김정은이 김일성을 흉내내기 위한 훈련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노동당 역사연구소에는 김일성의 영상이 많이 남아있는데 김정은은 그것을 보면서 김일성의 걷는 방법, 말하는 방법, 심지어 김일성의 연설 방법까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김정은은 머리를 김일성처럼 상고머리로 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저항했습니다. 20대 젊은 애들은 그런 머리 모양을 안 하죠. 당 간부들이 일주일간을 설득해서 겨우 머리를 잘랐어요. 인민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아주 웃기는 얘기죠. 할아버지에 의존해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김정은.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권력 세습은 있을 수 없는 일. 그렇다면 김정은은 어떻게 후계자가 됐을까? 2000년 초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아내를 평양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신격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김정일은 4명의 아내가 있었다. 두 번째 아내인 성혜림은 김정남의 어머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어머니인 네 번째 아내 고영희는 오사카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 북한으로 건너간 제1교포 출신이다. 만수대 예술단 무용가로 활동하다가 기쁨조로 선발돼서 김정일 눈에 들었다. 후계자를 선정하는데 김정일이 가장 총애한 고영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는 자식이 3명이 있다. 장남 김정철, 차남 김정은, 그리고 김여정. 김정일은 후계자를 누구로 할지 고민했다. 당시 김정일이 속마음을 이야기한 인물이 있다. 콘스탄틴 프리코프스키 러시아 전 극동 정권 대표다. 그는 2002년 김정일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시베리아 철도에서 24일간 함께 동행했다. 김정일에게 후계자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김정은과 김여정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그들을 10년에 걸쳐 교육시켜 그중 한 명을 후계자로 정할 예정이라고 김정일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후계자를 둘러싼 정보는 끊어져 버렸고 2004년 고영희가 사망하자 신격화 운동도 중단되었다. 왜 세습의 움직임을 멈췄을까? 당시 김정일은 건강에 자신이 있었기에 너무 빨리 후계자를 결정해버리면 스스로의 권위가 떨어져 체제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두려워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알고 있는 북한의 전 고위 관계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약속 장소는 오스트리아 빈 시내에 있는 작은 광장. 그는 지금까지도 북한 지도부와 연락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노동당의 자금 관리를 담당했다는 그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취재에 응했다. 당시 김정일이 가장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독재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최후에 대해서였는데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와 같은 비참한 죽음은 당하고 싶지 않았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항상 고민했고 김정일은 자신만을 지키는 부대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후계자를 서둘러야 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2008년 9월 건국 60주년 군사열병식에 김정일이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때 프랑스 의사가 북한으로 들어갔다. 뇌 전문 의사인 프랑소와 쿠사비의 루시였다. 내가 평양에 불려간 것은 2008년 8월이었는데 나를 안내한 곳은 평양 시내 한 병실이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다시 꾸몄다. 제가 도착했을 때 침대에 누워있던 것은 김정일이었습니다. 의식은 없었고 심각한 상태였는데 주위 사람들은 굉장히 긴장해 있었습니다. 루시는 김정일 옆에 있던 2명의 나이 어린 자식들도 목격했다. 아들인 김정은과 이름은 모르지만 딸이 병실에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정은을 후계자로 결정하고 권력 세습 준비를 했다고 보여진다.
그 후 김정은에게로 어떻게 권력이 계승되었을까? 우리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난 전직 북한 고위 간부로부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다. 김정일은 3개월에 한 번 투석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겠죠. 더 이상 시간이 없어 김정은을 후계자로 서둘러 결정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김정일 가족 사이에서 중요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정일이 회복된 후 가족만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는 김정일과 여동생 김경희, 김경희 남편인 장성택, 그리고 김정은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가족 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이 논의되었을까? 제네바에서 만난 전 북한 관리도 이 회의에 대해 들었다고 한다. 당시 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로부터 들었습니다. 주석단에 있는 사람들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족 회의에서 후계자 문제를 논의했는데 회의가 열린 것은 2008년 9월경, 장소는 평양에 있는 김정일이 애용한 별장입니다.